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지켜보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찾아옵니다. 그 대가는 영화처럼 극적이거나 천벌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확실하게 찾아오죠. 오늘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결국 맞이하게 되는 5가지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라는 통장의 잔고가 바닥난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를 굴복시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었고 우위를 차지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친절을 받은 기억보다 상처받은 기억을 훨씬 오래 간직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필요하면 언제든 남을 상처 입힐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평가는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상처를 준 사람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굳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멀어질 뿐입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 왜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내 곁에 없지? 하지만 대부분은 그 원인을 과거 자신의 행동에서 찾지 못합니다. 신뢰는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결국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만 곁에 남는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일수록 상처 주는 사람을 조용히 떠납니다. 싸우지도 않고 스토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둘 뿐입니다. 그 결과 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남을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거나 이익으로만 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쩔 수 없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문제는 이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 왜곡된 가치관이 정상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점점 사라집니다. 세 번째,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많은 경우 사람을 상처 주는 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내는 방식입니다. 분노, 불안, 열등감, 스트레스, 이런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공격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가 물러난다. 비꼬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차갑게 대하면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성공 경험으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금만 불편해도 폭발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늘 불안하고 지쳐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이 상처 준 기억에서 결국 도망칠 수 없게 된다. 젊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준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 다시 떠오릅니다. 일이 한가해졌을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혹은 깊은 밤 홀로 깨어 있을 때, 문득 예전에 상처 줬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때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도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그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닙니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평소 사람을 소중히 여긴 사람 주변에는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게 많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온 사람은 다릅니다. 정작 가장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이 신뢰가 아니라 이용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당장의 이득을 얻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자신이 필요로 할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뢰의 잔고가 바닥난다. 둘째, 비슷한 사람들만 곁에 남는다. 셋째, 감정 통제 능력을 잃는다. 넷째, 과거의 기억에서 도망칠 수 없다. 다섯째, 정말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남을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까지 대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 사람을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가장 큰 자산이 되어주는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